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저항하면서 시위에 나선 미얀마 시민들, 여기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공격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자도 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미얀마 상황 어떤지 김성환의 뉴스 소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전역을 책임지는 시사의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네. 지금 미얀마 상황이 어떤지 현지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계시는 미얀마 한인회 장준영 사무총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장준영입니다. 예. 지금 미얀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동안에는 한국의 광화문과 같이 몇몇 대표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요. 네. 2월 말부터 군부의 강경 대응이 시작됐고 지난주 좀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이번 주에는 한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하기보다는 네. 골목골목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곤 시내에서도 그러면은 총격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소리가 들려요? 네, 이제 시위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네. 그런 총성들이 실제로 좀 들린 적도 있었고, 계속 그런 목격담이나 이런 것들이 교민사회에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무차별 총격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계속 쏟아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한인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군경의 강경 대응의 대상 자체는 시위대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시위대의 이제 주모자들을 추격하고 체포하는 과정 중에 간혹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민분들의 불안감은 아무래도 좀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곤에서 일상생활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쉽지 않습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지금 국가 비상사태 발생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예. 그래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런 출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군부의 강경 대응이 벌어진 이후에 곳곳에서 이제 강제 해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무력 충돌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크기도 하고, 또 그런 군부에 맞서고 있는 시위대나 일반 시민들이 도로 곳곳을 바리케이트를 쳐서 막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통행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출근을 안 하는 현지 직원이나 공무원들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얀마 현지 언론사 몇 곳이 폐쇄됐다고 하고 지금 언론도 지금 옥죄고 있는 것 같은데 텔레비전을 튼다거나 이러면은 현장에서는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사들이 사실적인 보도는 하고는 있었습니다. 네. 군부에서 특별한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8일 월요일부터 군부에서 시위대 우호적인 미디어 5군데 미디어 라이센스를 취소하면서 강제 폐쇄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군부에서 언론 쪽도 장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교민들도 이제 미얀마 사람들 응원한다고 피켓 시위도 진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계시면서 좀 지금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한국을 민주화 롤모델로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작성한 티켓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앞에서 호소를 하는 시위대도 있었습니다. 교민 입장에서는
좀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대화와 타협으로 현 비상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얀마 양곤의 미얀마 한인회 장준영 사무총장 연결해서 현지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뷰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우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한인이시면은 그곳에서는 어쨌든 속해 있는 분이지만 이방인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군부에서 타겟 삼아가지고 무언가 공격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도 되실 거예요. 처음에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고 네. 이게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여기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시위까지는 살펴봤는데 네. 이제는 폭력적인 진압, 탄압 이게 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유혈 사태가 점점 좀 앞에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발생하는 빈도가 조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음. 또 로힝야족을 삭살한 33 경보병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까지 지금 투입했다고 하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군부대가 투입돼서 만약에 총격을 할 경우에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사상자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예. 근데 이번 사태 발단이 된 게 군부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부정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총선을 치렀는데 수치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라고 하는 곳이 전체 의석의 83%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네. 근데 2015년 총선에 이어서 압승하면서 문민정부 2기를 여는가 했는데 군부가 주장하기로는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소수민족과 갈등을 벌이는 지역에서 투표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이 미얀마가 우리가 좀 관심이 좀 소원해서 그런데요. 이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 중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커요? 네. 우리나라 이 남한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면적을 갖고 있는 국가고요. 예. 인구는 또 한 5,700만 정도 됩니다. 또 세계에서 산지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산이 많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몇 곳이 있는데 그쪽이 거의 평지고 나머지는 다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도 사람들 살 거 아니에요. 130여 개 소수민족이 살아요. 근데 이 로힝야족처럼 종교나 민족이 다른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수민족 간 분쟁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라기보다는 투표소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군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군부와 일종의 연합정권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군부의 영향력이 점점 후퇴하니까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이 군부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월 1일 날 아침에 민 아웅 홀라잉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요. 뭐 군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미얀마는 군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이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이 홀라잉 참모총장은 거의 군부에서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선거에 이겼는데 아웅산 수치고문을 완전히 지금 감금시켜 놓고 네. 이런 상황을 군부가 자행하고 있고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경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얀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대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 시위로 이걸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국제사회에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게 안 된다면서요, 잘. 일단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얀마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수치 국가고문 측 의원 모임이 선임한 유엔 특사가 있거든요. 군부에서는 해임했다고 하는데 난 아직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참모총장한테 긴급 서한을 보내서 국제사회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보호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R2P라고도 불려요. 예. 이 원칙은 자국 국민을 집단 학살하거나 전쟁 범죄, 그리고 또 인종 청소나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에 유엔이 강제 조치에 나서는 거예요. 네. 유엔군이 투입되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에 가다피 정권을 축출할 때 바로 이 원칙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늘 사용되느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시리아나 예멘은 훨씬 상황이 심각했는데도 이 원칙이 발동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워서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반대를 하면서 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현재 국제사회가 개입하기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미국은 별도로 지금 경제 제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미얀마 군부는 계속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경제 개방이 이루어진 게 문민 정부 이후 들어선 이후니까 2015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6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계속 해왔어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뭐 무역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경제에 의존하는 의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군부가 경제 제재로 타격을 받을 일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적으니까 것이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미얀마가 처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게 1962년이거든요. 네. 뭐 물론 중국과 국경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얽힌 나라이기도 하고요. 반세기 넘게 군부 세력하고 같이 어느 정도 협력을 해왔던 관계였던 거예요. 네. 또 5세기부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화되는 과정에서 또 인도 영향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인도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국경 관리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미얀마를 또 관리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석유 수송로를 이 미얀마를 거쳐서 중국이 석유를 받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과 이 중국하고 남중국해를 두고 해상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빚고 또 미국이 그 해상을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그 기점이 되는 곳이 미얀마예요. 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석유 수송로를 통해서 중국 남부 지방 쪽으로 이렇게 남서부 지방 쪽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국가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천연가스 운송로가 지금 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또 천연가스를 미얀마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군부에게 뭐 척을 진다거나 이런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네. 현재 중국 입장은 시민들에게 반중 정서가 확산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 것 정도,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은 참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나라니까 그 국민들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내 나라, 내 미래를 국가의 미래를 이들에게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항거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막 드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참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은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한 나라를 마음대로 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예,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뀐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경제 제재한다고 해서 지금 민주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수치여사 석방 문제를 계속 촉구해왔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군부를 비판하는 성명 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여론 환기에 좀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그 R2P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상당히 좀 저는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